네, 오늘 중국 증시 시작은 소폭 좀 내리면서 0.03% 아주 소폭 내린 약보합선에서 출발이 됐다가 지금 상승 반전을 시도하면서 0.5%가량 오릅니다. 어제 내줬었던 2,700선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자, 중국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로 가보죠. 김호균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가 2,700선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긴 한데 어제 하루 만에 내줬었습니다. 이 또 제조업 지표의 부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를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여전히 불안한 이 중국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8월에 폭락의 저점이 2,850선까지 무너지면서 이 중국 투자자에겐 공포 국면에 가깝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전형적으로 공포심이 발생할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었고요. 이 유가의 반등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선언으로 이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는 가운데서 이 중국 증시는 오히려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중국 투자하신 분들은 박탈감마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에 A50 선물 지수를 통하는 상황을 좀 보도록 하면요. 전일 같은 경우도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소식에 이제 반전된 글로벌 증시 속에서도 원웨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장중 변동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차트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이제 특이성이 주는 높은 변동성, 그리고 이 투매 국면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에 의한 홍콩 증시에 대한 공격이 이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상해 증시까지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이 공포에 가려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바닥의 조짐이 조금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최악의 1월을 보내게 된 중국 증시의 하락의 원인을 좀 냉철히 살펴보게 되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난해 말에 넘어온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유가 하락, 그리고 세 번째는 위안화 절하라는 악재가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당분간 유보 상태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유가는 이제 낙폭 속에서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위안화가 굉장히 좀 환율이 증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위안화의 평가 절하 진행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었다, 오히려 평가 전상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악재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상황 속에서 최근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 정부는 지난 2주간 무려 2조 위안 가까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조 PMI가 3년 이래 최저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이 우려감을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6대 공급 가임 업종의 구조조정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언급으로 끝나지 않겠죠. 6대 공급 가임 업종을 보게 되면 철강, 평판유리, 석탄, 시멘트, 알루미늄, 그리고 산업 분야를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보게 되면 이 공급 가임의 이제 기간 재료 산업을 방치할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증시 하락이 실물 경기의 위축보다는 이제 금융적인 부분, 또 심리적인 부분이 강한데 이런 공급 가임의 제조업을 방치할 경우, 또 재료 사업을 방치할 경우 실물 경기 타격으로 심각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조기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치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조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하고 금융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매끄러운 당국의 모습과 또한 심리적인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중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개선되는 반전의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실제 실물 경기는 현재 주가만큼은 침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단기 센티멘털, 굉장히 이제 공포 국면이 펀더멘털의 정상적인 가격을 압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분석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이 시간 동안 상승을 준비하면서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투매와 공포금이 빠지는 것보다는 시장을 면밀히 판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장에서 좀 어떤 종목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오늘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새로운 기업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많이 알려진 그리고 추천이 들어간 종목 중에서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상황적으로 괜찮은 종목을 뭐 지금 적기다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추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것이 오늘 중남미디어라는 이제 대형 출판 기업으로서 미디어 산업군에 속하면서 이 교육 사업에 특화된 그런 재밌는 기업입니다. 지금 일단은 이런 하락장에서 투자 적긴 종목 찾기보다는 향후 탄력적인 기업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술적인 측면, 차트적인 측면이나 이 교육 미디어 산업이 주는 미래 성장성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산업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와 미디어 산업과 교육 산업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는 2015년 성장률이 약 25%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정부 주도하에 신매체 개혁이 이루어져 있고 온라인 모바일과 함께 융합된 신규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미디어 산업에 있어서 온라인화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정부 정책 주도화의 이 성장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전파력, 공식력, 영향력을 갖춘 신형 미디어 그룹의 육성을 강조했고요. 교육 사업을 보게 되면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교육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 경쟁률을 심화와 전문 인력의 요구가 증대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교육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장할 성장산업이다라고 물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여기서 온라인 교육, 온라인자가 붙게 되는데요. 온라인 교육이 좀 더 활발해질 것이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위주의 성장이 활발할 것이다. 워낙 내수도 탄탄하고 온라인 기반도 좋고 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기반의 미디어 온라인 기반의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 수치로 증빙되는 게 2013년 온라인 교육생 같은 경우는 6,72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죠. 12년 대비 13% 증가했고요. 14년 온라인 시장 규모는 14조 4조 원으로 12년 대비 20% 상승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좀 더 많이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중국의 대표적인 출판 미디어 이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13차 5개년 계획에서 이 입시 관련된 그런 정책들도 좀 많이 바뀌는 가운데 공교육의 이 신뢰 지금 정부의 신뢰가 상당히 좀 깊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서 공교육의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하고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또 수혜주로도 많이 좀 언급이 되는 그 기업이에요. 말씀해 주셨던 이 중남 미디어 그렇다면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예, 기업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5대 출판사 중 2위 기업이고요. 서적, 심, 잡지 등의 인쇄물을 발행하고 배급하는 업체로 이제 100대 기업에 포함되고 민영 출판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을 보게 되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매출 비중은 이제 발행 쪽이 53%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출판과 물자에서도 한 4분의 1 정도의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출판 및 발행 사업 쪽에서는 교재 및 학습 도서의 70% 이상을 공급하고요. 특히 교과서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발간 및 온라인 산업에서는 이 후난성의 최대 지역 신문인 샤오상 천바오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노인 전문 신문 1위인 콰이런 라오런 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난성 최대 지역 웹사이트인 홍항을 갖고 있으면서 후난성의 지역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도서 사업입니다. 비중은 작지만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천문 디지털에서 원커탕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현재 11개 성에서 200여 개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중남 미디어 사업 중에서는 온라인 교육 사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천문 디지털은 이제 화웨이라는 그 IT 회사와 공동 투자에 설립된 중남 미디어의 자회사입니다. 이 원커탕이라는 아까 말씀드리는 그 교육 플랫폼을 정보기관과 학교와 독점 계약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좋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이 바로 원커탕을 통해서 중국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매력적인 부분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꾸준히 20%대를 유지하는 모습이고 영업이익률은 약 15% 정도를 유지합니다. 최근에 분기 실적도 증시는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주가가 빠지는 가운데서도 매분기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는 것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은 심리적인 악재들이 개선된 이후에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요인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남미디어에 대해서는 이 한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상장 초기의 메가스터디를 기억하는 부분인데 메가스터디 역시 온라인 교육으로 주목받으며 상장 직후 3년 내 10배를 상승했습니다. 실적으로 메가스터디는 학원 기반의 온라인 기반 사업이고 이 중남미디어는 학교 기반의 온라인 미디어 사업이지만 일단은 온라인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은 공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준비된 차트에서도 2005년도 35,000원 하던 메가스터디가 2008년도에 39만 원까지 상당히 탄력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전반적으로 지금 뭐 상장 이후에 2010년 상하이 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 상장 이후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를 지금 살펴보니까 새해 들어서 워낙 또 증시가 같이 밀리다 보니까 같이 떨어진 그 경향이 있긴 한데 출고 내리막입니다. 이 정도 부분이면은 이제 바닥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건지 투자 시기가 됐는지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서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향후 관전 포인트와 차트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미디어 산업 발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장기 성장성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천문 디지털이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 온라인 교육 사업의 성장성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적상으로는 주가 하락과는 별개로 매분기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주가가 좀 정상적으로 회귀했을 때는 이 중남미디어의 상승 탄력성은 다른 기업보다도 좀 더 높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차트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이런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 소개해드리고 고민을 하다가 한 관심 종목 한 200종목을 이제 순서대로 이제 보는 가운데 한 두세 기업 정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 중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지도도 마찬가지지만 8월의 저점, 작년 8월의 폭락의 저점을 또 한 번 뚫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 저점에서 이중 바닥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중남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지난 8월의 저점까지는 다다르지 않고 그 전에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즉 다음 지지선이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 지지선까지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바닥을 지지하기 전 저점을 지지하기 전에 이미 한 3, 4일 정도 반등한 모습이고 오늘 상승한다면 3거래일 양봉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흐름상으로 이 하락의 반전에 뚜렷한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적기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현재 가격대를 지킨다면 이 하락이 아닌 현재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 현재 18 위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전체 시장이 반등을 주고 실적의 지속됨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좋은 종목이다,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후광통 오픈 이후에 상당히 탄력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미디어 기업 중에서 후광통 투자할 수 있는 미디어 기업 중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가는 현재가 18 위안 정도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최근 고점이 26위안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고 2차 목표가는 역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3위안 정도 좀 여유롭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손절은 좀 짧게 가져도록 하죠. 저점이라고 지난 8월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5.8위안 정도로 손절을 두시게 된다면 그 손절 라인은 짧고 목표가는 길게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차이나 오늘의 종목은 중남 미디어입니다.
자, 김옥균 과장과 함께 살펴봤고요. 자, 1부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지수는 지금 코스닥 지수가 상승 반전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코스피도 낙폭 살짝 좀 줄이는 모습은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